동치미 한 그릇이 겨울마다 반복되는 속 더부룩함과 잔잔한 염증을 조용히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에만 유독 소화가 더 느려지고 속이 찬 느낌이 드는 분들일수록 이 투명한 국물 속에 숨어 있는 발효의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시원한 물김치찜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기에는 동치미가 가진 유산균과 미네랄,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줄고 따뜻하고 짠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장은 마치 숨이 막힌 창고처럼 점점 꽉 막히기 쉬웠습니다. 여기에 짠 국물과 밀가루,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가 더해지면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고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득세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증상이 없어 보여도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감기나 감염에 잘 걸리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식탁 위 한 칸만 바꾸어도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동치미 국물과 물을 적절히 활용해 장내 미생물을 다시 다듬어주면 소화와 면역, 나트륨 부담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치미가 왜 겨울철 속을 지키는 발효과학인지 그 원리와 실천법을 차분히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요즘 어떤가요? 겨울만 되면 속이 자주 불편하거나 혈압 걱정, 면역 걱정이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동치미가 특별한 이유. 겨울철 동치미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동치미는 무와 배추, 마늘, 생강 등을 소금물에 담가 스스로 발효되도록 두는 음식인데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치 장 속에 좋은 손님들이 들어와 청소를 해주는 것처럼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동치미와 같은 물김치에서는 류코노스톡과 락토바실러스, 바이살라 같은 다양한 젖산균들이 자라며 이들이 젖산을 만들어 국물의 산도를 낮추고 유해균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억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치미 국물 자체가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치미에는 칼륨과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고 무에서 우러나온 각종 유기산과 식물성 성분들이 함께 녹아있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발효 이온 음료에 가까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짠 음식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동치미의 발효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겨울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 가장 단조로워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식사가 기름지고 짜게 흘러가면 장내 유익균은 줄고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균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구성이 바뀌기 쉽습니다. 이때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효 채소와 국물을 섭취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 면역과 소화, 심지어 기분과 에너지 수준까지 함께 관리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치미 활용 핵심 솔루션 셋. 셋째 솔루션은 동치미를 겨울철 장 마무리 국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식사 중 한 끼, 특히 기름지고 짠 반찬이 많은 날에는 식사 마지막에 동치미 국물을 서너 숟가락에서 반 공기 정도 마셔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중 섭취한 나트륨 부담을 확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수분과 칼륨, 유기산을 함께 보충해 염분 농도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거나 의사가 염분 제한을 강조한 분이라면 국물을 과하게 들이키기보다는 소량만, 그리고 가능하면 저염으로 담근 동치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둘째 솔루션은 동치미를 다른 발효식품, 특히 김치나 요거트와 함께 발효 콤비로 구성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김치류의 발효는 장 속 유익균의 종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김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더 풍부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물김치 형태인 동치미까지 더해주면 고체와 국물 형태의 발효식품이 함께 들어가면서 서로 다른 유산균과 대사산물이 장을 골고루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발효식품을 한 번에 과도하게 늘리면 초기에는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복부 팽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 하루 소량씩 서서히 양을 늘려가야 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의외의 솔루션은 동치미의 무와 국물을 따로 활용해 장과 입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잘 익은 동치미 국물은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화를 돕는 데 사용하고, 건더기인 무는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를 촉진해 입속 세균 균형과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를 잘게 썰어 발효했을 때 젖산균이 더 빠르게 자라 산도가 빨리 내려가고 발효 대사산문 구성이 달라진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처럼 무의 크기와 상태가 발효 속도와 미생물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위염이 심하거나 속이 매우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차가운 동치미 국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고, 상온 또는 미지근할 상태로 소량씩 시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 첫째 팁은 저녁 늦은 시각에 과식을 줄이고 마지막 음식으로 동치미처럼 가볍고 발효된 음식을 두는 식사 리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밀가루와 튀김, 짠 국물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면 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과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신 가벼운 밥과 채소, 그리고 작은 그릇의 동치미로 마무리하면 장이 쉴 틈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팁은 겨울철 수분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동치미를 부분 대체 음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잘 못 마시는 분이라면 하루 중 한두 번 너무 짜지 않게 담근 동치미 국물을 잦게 곁들이면 수분과 함께 일부 미네랄과 유산균을 동시에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물 대신 동치미만 계속 마시는 것은 염분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물, 그중 일부를 동치미로 채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팁은 집에서 동치미를 담글 때 소금 농도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저염김치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습관이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염분이 높은 김치가 고혈압 모델에서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는 반면, 저염김치는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발효에 따른 이로운 성분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담글 때는 간을 보았을 때 약간 싱겁냐 싶을 정도로 맞추고, 발효가 진행된 뒤 필요하면 그때 약간의 간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안전했습니다. 넷째 팁은 동치미를 다른 채소 요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와 국물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나물이나 샐러드, 삶은 채소 반찬과 함께 곁들이면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섭취가 늘어나 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치미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에 도착했을 때 함께 들어온 식이섬유가 일종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동치미를 가족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즐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언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지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매번 불규칙한 시간에 급하게 먹다가 가끔 동치미를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번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씹어 먹는 패턴 속에 동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 장내 미생물이 더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정리. 많은 분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동치미가 짠데 고혈압 있어도 먹어도 되나요? 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염분을 철저히 조절한다는 전제 아래 소량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짠 동치미를 국처럼 듬뿍 마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서도 염분이 높은 김치는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는 반면, 저염 김치는 그런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치미 적시 가능하면 저염으로 담그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되 국물은 소량만 섭취하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요거트로도 충분한데 굳이 동치미를 먹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요거트와 동치미는 발효에 관여하는 균의 종류와 먹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친구들이 번갈아 방문해주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면역과 대사 건강에 유리하다는 보고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많이 먹기보다 유제품 발효식품과 채소 발효식품을 함께,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쪽이 더 바람직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꾸준히 발효 채소를 먹은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풍부해지고 소화와 면역 지표가 좋아지는 경향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동치미 역시 겨울철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김치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겨울이면 감기와 피로에 취약했던 분들이 발효식품 섭취를 늘린 뒤 변비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식탁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하고 전통적인 도구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핵심 솔루션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치미를 겨울철 식사 마무리 곡물로 소량 활용해 장과 수분, 미네랄 균형을 돕는 것. 둘째, 김치와 요거트 등 다른 발효식품과 함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발효 콤비 전략. 셋째, 무와 국물을 따로 활용해 소화와 구강 건강,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늦은 과식 줄이기, 수분 섭취 보완, 저염으로 담그기, 채소 반찬과 함께 먹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라는 5가지 습관을 붙이면 동치미의 효과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겨울철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동치미 활용법이나 장 건강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발효 이야기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치미 한 그릇이 겨울마다 반복되는 속 더부룩함과 잔잔한 염증을 조용히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에만 유독 소화가 더 느려지고 속이 찬 느낌이 드는 분들일수록 이 투명한 국물 속에 숨어있는 발효의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시원한 물김치찜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기에는 동치미가 가진 유산균과 미네랄,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줄고 따뜻하고 짠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장은 마치 숨이 막힌 창고처럼 점점 꽉 막히기 쉬웠습니다. 여기에 짠 국물과 밀가루,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가 더해지면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고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득세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증상이 없어 보여도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감기나 감염에 잘 걸리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식탁 위 한 칸만 바꾸어도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동치미 국물과 물을 적절히 활용해 장내 미생물을 다시 다듬어주면 소화와 면역, 나트륨 부담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치미가 왜 겨울철 속을 지키는 발효과학인지 그 원리와 실천법을 차분히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요즘 어떤가요? 겨울만 되면 속이 자주 불편하거나 혈압 걱정, 면역 걱정이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동치미가 특별한 이유. 겨울철 동치미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동치미는 무와 배추, 마늘, 생강 등을 소금물에 담가 스스로 발효되도록 두는 음식인데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치 장 속에 좋은 손님들이 들어와 청소를 해주는 것처럼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동치미와 같은 물김치에서는 류코노스톡과 락토바실러스, 바이살라 같은 다양한 젖산균들이 자라며 이들이 젖산을 만들어 국물의 산도를 낮추고 유해균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억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치미 국물 자체가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치미에는 칼륨과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고 무에서 우러나온 각종 유기산과 식물성 성분들이 함께 녹아있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발효 이온 음료에 가까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짠 음식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동치미의 발효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겨울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 가장 단조로워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식사가 기름지고 짜게 흘러가면 장내 유익균은 줄고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균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구성이 바뀌기 쉽습니다. 이때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효 채소와 국물을 섭취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 면역과 소화, 심지어 기분과 에너지 수준까지 함께 관리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치미 활용 핵심 솔루션 셋. 셋째 솔루션은 동치미를 겨울철 장 마무리 국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식사 중 한 끼, 특히 기름지고 짠 반찬이 많은 날에는 식사 마지막에 동치미 국물을 서너 숟가락에서 반 공기 정도 마셔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중 섭취한 나트륨 부담을 확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수분과 칼륨, 유기산을 함께 보충해 염분 농도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거나 의사가 염분 제한을 강조한 분이라면 국물을 과하게 들이키기보다는 소량만, 그리고 가능하면 저염으로 담근 동치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둘째 솔루션은 동치미를 다른 발효식품, 특히 김치나 요거트와 함께 발효 콤비로 구성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김치류의 발효는 장 속 유익균의 종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김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더 풍부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물김치 형태인 동치미까지 더해주면 고체와 국물 형태의 발효식품이 함께 들어가면서 서로 다른 유산균과 대사산물이 장을 골고루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발효식품을 한 번에 과도하게 늘리면 초기에는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복부 팽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라 하루 소량씩 서서히 양을 늘려가야 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의외의 솔루션은 동치미의 무와 국물을 따로 활용해 장과 입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잘 익은 동치미 국물은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화를 돕는 데 사용하고 건더기인 무는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를 촉진해 입속 세균 균형과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를 잘게 썰어 발효했을 때 젖산균이 더 빠르게 자라 산도가 빨리 내려가고 발효 대사산물 구성이 달라진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처럼 무의 크기와 상태가 발효 속도와 미생물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위염이 심하거나 속이 매우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차가운 동치미 국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고 상온 또는 미지근할 상태로 소량씩 시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5가지. 첫째 팁은 저녁 늦은 시각에 과식을 줄이고 마지막 음식으로 동치미처럼 가볍고 발효된 음식을 두는 식사 리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밀가루와 튀김, 짠 국물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면 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과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신 가벼운 밥과 채소, 그리고 작은 그릇의 동치미로 마무리하면 장이 쉴 틈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팁은 겨울철 수분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동치미를 부분 대체 음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잘 못 마시는 분이라면 하루 중 한두 번 너무 짜지 않게 담근 동치미 국물을 잦게 곁들이면 수분과 함께 일부 미네랄과 유산균을 동시에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물 대신 동치미만 계속 마시는 것은 염분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물, 그중 일부를 동치미로 채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팁은 집에서 동치미를 담글 때 소금 농도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저염김치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습관이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염분이 높은 김치가 고혈압 모델에서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는 반면 저염김치는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발효에 따른 이로운 성분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담글 때는 간을 보았을 때 약간 싱겁냐 싶을 정도로 맞추고 발효가 진행된 뒤 필요하면 그때 약간의 간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안전했습니다. 넷째 팁은 동치미를 다른 채소 요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와 국물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나물이나 샐러드, 삶은 채소 반찬과 함께 곁들이면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섭취가 늘어나 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치미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에 도착했을 때 함께 들어온 식이섬유가 일종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동치미를 가족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즐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언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지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매번 불규칙한 시간에 급하게 먹다가 가끔 동치미를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번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씹어 먹는 패턴 속에 동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 장내 미생물이 더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정리. 많은 분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동치미가 짠데 고혈압 있어도 먹어도 되나요? 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염분을 철저히 조절한다는 전제 아래 소량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짠 동치미를 국처럼 듬뿍 마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서도 염분이 높은 김치는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는 반면 저염 김치는 그런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치미 적시 가능하면 저염으로 담그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되 국물은 소량만 섭취하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요거트로도 충분한데 굳이 동치미를 먹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요거트와 동치미는 발효에 관여하는 균의 종류와 먹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친구들이 번갈아 방문해주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면역과 대사 건강에 유리하다는 보고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많이 먹기보다 유제품 발효식품과 채소 발효식품을 함께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쪽이 더 바람직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꾸준히 발효 채소를 먹은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풍부해지고 소화와 면역 지표가 좋아지는 경향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동치미 역시 겨울철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김치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겨울이면 감기와 피로에 취약했던 분들이 발효식품 섭취를 늘린 뒤 변비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식탁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하고 전통적인 도구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핵심 솔루션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치미를 겨울철 식사 마무리 곡물로 소량 활용해 장과 수분, 미네랄 균형을 돕는 것. 둘째, 김치와 요거트 등 다른 발효식품과 함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발효 콤비 전략. 셋째, 무와 국물을 따로 활용해 소화와 구강 건강,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늦은 과식 줄이기, 수분 섭취 보완, 저염으로 담그기, 채소 반찬과 함께 먹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라는 5가지 습관을 붙이면 동치미의 효과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겨울철 속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동치미 활용법이나 장 건강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발효 이야기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